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통역 강의하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톡스를 주제로 해서 그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같이 옮겨보시겠습니다. 자, 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한 지가 1년 반여 정도가 되는데요. 벌써 정말 오래됐죠. 음, 이제 관련된 그 톡스 얘기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증은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 협,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목표는 그 에너지 시설, 그 폭격을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 토크에다가 S를 붙이게 되면 어, 세 가지 의미로 대표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협상, negotiation처럼, 그 다음에 대화.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 그냥 대화로 쓰진 않고요. 국가 간의 대화, 이럴 때, 남북한 대화 같은 거. 그 다음에 회담이라고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면대면으로 만나는, 그, 그럴 때 이제 쓰는데, 지금 이 제목에서는 회담인지는 알 수가 없고, 대화나 둘 중에 협상이 되겠는데, 이 서로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라는 게 알 수 있죠. 명확하니까. 그럴 때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대화보다는 협상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밍은 폭탄 공격하는 그런 단순히 테러리스트 바밍 하면 자동차에다 폭탄 설치를 한다거나 자폭조끼 입고 터트린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워낙 세간에 알려져서 폭격을 서로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 게 이제 확신이 없으면 일단 그 폭격은 좀 피해 가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낫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폭격을 할 때 이렇게 미군이 표현합니다. aerially bomb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폭격이 되죠. 자, 그리고 폭격과 구분해서 artillery하고 그 포 있죠? 우리가 쉽게는 뭐 대포라고 하는 그 포물선을 그리게 포탄을 쏘는 그 포격은 artillery fire 그 다음에 쉘이 포탄이죠. 그걸 이용해서 쉘링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다 좋습니다. 자, 이 양국은 그 예비 협상을 통해서 상호 간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폭격을 중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카타르가 이 협상에서 그 중재자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이러한 협상은 8월 합의에 했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그런데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스크 지역을 침공하면서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레일은 철도 레일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쉽게 그걸 보시면 derail 거기에서 이탈한다, 궤도 이탈 이렇게 되겠고요. 또 좋은 표현이 있죠. 똑같은 걸로 이 레일웨이에다가 철로에다가 그 궤도를 깔죠. 트랙이라고 해서 그걸 써가지고 off the track 또 반대로 궤도에 올랐다 그 비유적 묘사를 할 때 on the track 이런 식의 표현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정리를 해주시죠. mediate, 중재라는 얘기죠.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자, intervene은 개입,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그리고 방해놓는 간섭, interfere. 자, middle step는 왼쪽처럼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mediate부터 broker까지가 중재인데 이 arbitrate은 법원 같은 데서 정식으로 해주는 중재가 돼서 아무 때나 쓸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관여, 그다음에 범죄적으로는 연루, involve. adjudicate은 조정이나 행정 절차 쪽으로 가면 판정이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abdicate은 왕위 같은 것들을 포기하는 그럴 때 쓰는 공식 용어입니다. abdicate. 아, 매우 초기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재개를 할 가능성이고, 그리고 모카 에너지 시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 외교관이 이 신문에 밝혔습니다. 즉, Financial Times지에 밝혔습니다. Newspaper, Financial Times.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관료는 또 이 Financial Times지가 보도하기를 우크라이나는 이미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최근 수주간에 걸쳐 규모를 축소해 왔는데, 이는 우크라이나의 대외 정보 기관들이 주선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정리를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이 딜이란 말이 있죠? 이에 앞서서 아까 저 위에 어그리먼트라고 나왔어요. 이 어그리먼트는 일단 외교 문서로서 체결이 되는 거면 협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협정이 확실히 될 때는 그 문구가 뭐 예를 들어 conclude an agreement, 협정을 체결하다라든가 이런 식의 문구가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그냥 came close to라고 그래서 이걸 협정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그러면 일단 합의로 해두시는 게 낫고, 이게 만약에 협정이면 그 뒤에 이제 이걸 agreement 같은 treaty라든가 그런 것들 받아서 deal, 이 단어가 대명사처럼 마치 이어가거든요. 저 위에가 협정이었으면 이것도 협정이 될 텐데 위에서 합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합의로 이어가는 게 좋겠고요. 이게 협정 같은 게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협정 같은 거를 체결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 그 소식 한번 보시면 지금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은 뭐 어쨌든 간에 하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정을 아까 협정으로 만들면 확실한 문구가 없으면 그걸 유의해 가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첩보 계통의 적의 그 비밀, 우리를 공격해 오신 적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정보라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할 때 이 정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정보통신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주로 그런 기관들을 대외정보기관이라고 묘사를 하곤 하죠. 그러면서 밑에 NIS가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이죠.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의 서비스는 원이라고 이제 고유명사로 그렇게 해석을 정해놨는데, 지금 여기는 똑같은 형태이지만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니까 이 대문자에서는 이게 공공기관 쪽의 에이전시처럼 이것도 기관이라고 쓰는 대표적인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좌우에서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뉴스페이퍼로 바꿨다가 또 퍼블리케이션으로 바꿨죠. 이건 간행물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직역하자면. 자, 그리고요, 이제 딜이 이런 해석이 유명했는데 북한하고 세월 좋았을 때 세계의 단판, 통큰 합의, 그리고 협상가 이런 말들이 있고요. 또 외교 문서라든가 저런 식으로 대체어로 쓰이는 대명사처럼 쓰이는 그럴 때 이거랑 비슷한 게 쓰이는 것들이 deal, pact, accord, arrangement 이 네 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들 단어는 각자 다른 해석들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러시아 크렘린궁 관계자는 이 협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이 쿠르스크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그 공격을 전면 중단하는데 합의할 것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선 정식으로 협상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는 유리하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협상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을 짜가려고 하는 거죠. 협의라는 말은 서로 파인 튜닝, 의견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또 하모니스한 느낌이죠. 협의는 consultation 추천드리고요. 이 우크라이나 측이 쿠스크 지역에 우리 영토를
짓밟고 있는 그 한해는 그동안은 푸틴은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해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 그 짓밟는다, 발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자로 가면 유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랜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토지, 뭐 어딘가에 쓰이면 부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여기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푸틴의 입장에서는 크루스크가 원래 자기 땅이었죠. 그런 걸 알면 이제 영토, 테리토리처럼 해석을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그 전력 체계 그 절반이 그 파괴 되거나 탈취 당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이파워는 전력 체계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강한 국가를 뜻하는 강국이 되기도 하죠. 그걸 여럿이 있으면 열강, 그다음에 강대국, 그리고 초강대, 극초강대국, 또 약소국은 이걸 이용해서 스몰 파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 시스는 그 무력으로 빼앗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탈취라고 하는 게 유명한 해석이 있고요. 또 군사 쪽으로 이제 보면은 푸에블로함이라고 미군함이 북한 원산항 인근에 수십 년 전에 갔다가 의심선박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 북한 측이 이 미 군함에 승선해서 조사를 하곤 했어요. 그걸 나포라고 하죠. 나포. 그래서 대표적으로 탈취냐, 나포냐, 군사 쪽에서 이렇게 점도에 꼭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